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 오늘은 균형표의 시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시간론은 이름 그대로 시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차트로는 가로축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3대 골자를 이야기를 할 때 세로축으로는 가격이 움직이고 가로축으로는 시간이 가죠. 그리고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파동이 가고요. 이게 3대 골자다. 그랬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실 일반적인 기술적 지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룬 부분이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격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선 이평선에 5일선을 쓸까 20일을 쓸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RSI 같은 경우 뭐 수치를 얼마를 넣을까 약간 이런 정도이죠. 그 외에 이제 드물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시간상에서 이제 피보나치 급수 방식으로 1, 2, 3, 5, 8, 뭐 11, 13이구나. 22일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봉의 개수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변하는가 보는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이 논리는 시세 자체가 시세 자체가 뭔가 흘러가면서 가지는 고유의 어떤 리듬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일목선이는 이미 이전 투자에서 본인이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일목균형표를 만들면서 좀 이 부분을 뭔가 보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목균형표 그 제작 그 비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7명의 연구원 한 3만여 명의 연인은 뭐 아르바이트생 이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달리 오로지 수작업 컴퓨터도 없고요. 그래프도 손으로 다 그려야 되고 자료조사 뭐 일종의 최적화 하는데 많은 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그 이분이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우리가 뭐 글을 쓰거나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줄기를 정확히 잡고 가야 되는데 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 어느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할지 막 이런 거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정부시장을 지금 연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좀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주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분 표현이 그래요. 뭐 세계 각국의 어떤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특유의 어떤 주기나 이런 그 숫자 뭐 이런데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문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나 봅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그 미국의 주기론, 주기학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은 드리겠는데 우선은 뭐 거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 숫자들을 가지고 시세에 대입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하면서 이걸 좀 최적화를 시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일목균표 이제 시간론인데, 이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뭐 약장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시세는 앞으로 며칠 후에 몇 월 며칠에 상투를 치고 빠진다. 혹은 몇 월 며칠 되면 바닥치고 돌아간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고 날짜를 꼭 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의 대부분이 시세가 흘러가면서 만들어가는 궤적에 따라서 숫자들이, 그죠? 보조 지표들이 만들어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후행성이라고 하죠. 시세가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이 지표들이 변해가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기술 지표의 그 생성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 그것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다룰 수는 없고요. 일목균형표가 이 시간론이 있어서 후행선을 극복했다. 근데 이 시간론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일목균형표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이론이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처럼 몇 월 며칠이면 상투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주식의 미래를 누가 아느냐고. 신만이 아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문을 열고 열어보고자 하는 게 시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구사가 될 수 있다면 이 시세가 몇 월 며칠을 가면 끝난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투자는 이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최고 최상의 기법이죠. 그러니 그것을 쉽게 배워서 쉽게 그죠 써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그거죠. 값싼 다이아몬드는 없다. 예. 다이아몬드 가격, 금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헐값에 이렇게 파는 다이아몬드가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균형표의 시간론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표를 배우시면서 처음부터 이게 신기하다고 여기에 딱 집착하고 천착하고 하면 잘못하면 일종의 주화 입마에 빠집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맞다가 안 맞다 이러면 그냥 미쳐버립니다.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적 기법이든 확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접목하면 좀 나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해볼 만은 해요.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균형표 시간론을 이용해서 2002년 이후 제가 TV까지 나간 건 2015년까지인데요. 이 사이 대한민국에서 시장의 주요 큰 변곡점을 미리 발표를 해오고 적중시킨 횟수나 그런 사례로서는 혼자서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적어도 TV나 강연회나 신문 등을 통해서 발표한 것으로는 제가 가장 많고 적중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도 조금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사용되는 수치는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 이들을 뭔가 결합해서 기본 수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복합 수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가 아니라 그 중에서 기본 수치는 통상 우리가 이제 관념적이고 독립적이고 선험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이게 고정적입니다. 숫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숫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목도 기본적으로 9, 17, 26 이렇게 나가는 숫자 배열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앞뒤 유격은 좀 있어요. 앞뒤로 약간 뭐 하루 이틀 있어도 유격은 있어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이다. 사실 일목사는 이분이 대놓고 관념적,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책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여기서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현실에 의하지 않은 관이라고 하는 거 볼관자고 염은 그 생각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본다는 거. 그러니까 현실에 의하지 않은 약간은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은 실천적이고 행동적이에요. 이건 실천적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에요. 자, 제가 지금 시간론 이야기하면서 이것부터 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겁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다른 거 설명하고 나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 강의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계속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넣고 가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좀 익히신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느끼실 거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넣었습니다. 뭐 시간론도 시간을 그 강의 꼭지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념적 인과론,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운명은 초자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아주 눈이 번쩍 떠 있는 부분이에요.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는 초자연적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증권시장보다도 더 이따가 나오는 선험적인 내용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우리 우주 삼라만상에는 수많은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확정되어 있는 리듬은 주로 이런 것이죠. 하루는 24시간, 1년은 12달,
뭐 365일, 그리고 사계절이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계절이 있다. 이건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순환을 하죠. 순환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 2011년, 12년 이렇게 흘러가는, 2020년 흘러가는 건 시간은 직진성과 순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에 보면 리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큰, 그죠? 뭐 콘트라티에프,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40년짜리, 10년짜리, 뭐 41, 2개월짜리, 그죠? 그런 어떤 주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정해져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풍작, 흉년, 예? 풍어가 들고, 예, 뭐 이런 그 물가라든지 혹은 뭐 경기 리듬일 수도 있겠고요. 그 수많은 뭔가의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미국의 주기론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부속적으로. 예, 그래서 그 뭐 코요테의 번성, 모기의 번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세상에 수많은 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정권시장의 주기죠. 그럼 이 삼라만상의 주기보다 더 선험적인 리듬은 없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일목의 기본 수치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헌을 뒤지고 그것을 또 최적화를 시키고 하면서 만든 것이 기본 수치예요. 그리고 이 기본 수치는 그래서 시장과 독립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뽑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에? 흉년, 평년, 경기, 리듬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삼라만상 그 이전의, 그래서 불교 용어인 부모 미생 이전의 나 이런 말까지 나와요.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디 있을까, 아주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일목산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나중에 접목을 시키시다 보면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험적이다. 선험은 그죠. 경험에 앞서는 선험적이다. 경험해서 얻는 것이 있고, 그죠. 경험 이전의 것. 그것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태아가 아니요 유아가 시장기를 느낀다든지 뭐 이런 거와 같은 타고난 것 외에 선험적인 것. 그래서 자 일목산인이 그 개발하던 과정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약 6년 정도 양편역기 그중에서 한 1년 정도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년 정도는 이 시세 분석 방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뚜렷한 주제가 정해지면 책을 쓰거나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시장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리듬이 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알고 싶다 그랬죠. 그죠? 시세에 뭔가 시간 리듬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뭐 해외 수많은 그 수치와 관련된 주기와 관련된 뭐 자료도 봤다고 하지만 하다가 한 1년 여는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막 이러다가 이분이 어디로 생각을 돌리느냐 하면 여러분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문이 뭐죠? 철학이죠. 이쪽으로 접근을 해요. 이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에서 칸트를 봅니다. 칸트를. 그 다음에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과하고 베르그송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인도의 불교, 종교철학. 여기서 최종 완성을 나는 보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불교는 여러분 종교적 색채가 아니라 불교는 특히나 삼생론, 삼생론이죠.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재, 내생, 현생, 내생. 주식시장이 시세가 과거 흘러왔던 습성에서 현재 모습, 현재가 흘러가는 모습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삼생론이 있죠. 일목균형의 후행서편, 현재 주가, 선행서편, 그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삼생론. 그 일목산인은 불교에서 완성을 보았는데 그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칸트의 선음성을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강의가 이 부분 벌써 좀 길어지겠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칸트의 선음성 그러면 저는 여러분 철학 전공이 아니에요. 예. 뭐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일목산인 책에 직접 나와요. 아프리오리라고 직접 적혀 있습니다. 선경험적이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이하면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뭐에 앞서서 경험에 선행해서 보다 앞의 것으로 붙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칸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뭐 한 달에 20일 개장하고 일주일이 5일이니까 일목균형표 뭐 라인들의 숫자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시장 이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기본 수치는 고정적으로 갑니다. 그 외 영역은 대등 수치가 가봐요. 그래서 후험적 경험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에 비해서 다양성에 대한 통일이 있고 우연에 대한 필연성이 있고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를 가지고 시장에 대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나 필연성이나 보편성이 없으면 못 써먹죠. 어쩌다 한 번씩 맞으면 그건 못 써먹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등 수치는 후험적이에요. 대등 수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최근까지 며칠을 내렸는데 n 일수가 있잖아요. 그럼 며칠 흘러왔을 때 지난번에 이게 뭐 17일이 왔는데 17일 또 왔다? 혹시 여기서 변하는 거 아니야?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미 흘러온 시세에서 그 리듬을 따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전혀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선언적인 것이 아프리오리라면 이거는 아포스테리오리 보다 뒤의 것으로부터 뭐뭐에서 뒤에 경험한 후에 경험적 소유로서 눈앞에 주어지는 것 이렇게 사전적 풀이가 돼요. 학문적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밟아왔던 과거의 흐름에서 따와가지고 그것을 앞에다가 다시 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복합 수치는 기본 수치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만드는 것인데 이건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죠. 자, 일목균형표 원전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가 핵심이에요. 구가 핵심이에요. 이걸 한마디 1절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와 2배인 17과 3배인 26을 단순 기본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9이고요. 17, 26까지를 단순이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걸 이제 겹쳐 나가면서 예를 들어 17의 2배가 33이고요. 예, 17과 26을 더하면 42가 나오고요. 33의 2배는 65고요. 65의 2배는 129고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균형표 안에서 기본 수치의 우선 틀은 이렇게 10개인데 이 부분이 원점 공부 안 하시면 이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숫자가 없어요. 중간이라고 해놓고. 우선 이렇게 보시고 이걸 제가 원전 자료를 조금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일목균형표 원전 한글 번역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건 기호예요. 차트에다 9, 26, 33 이렇게 적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분이 X표 하면 9고 동그라미 치면 26이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숫자들을 계속 더하다 보면 수많은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가면 너무 무한대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선은 위에 요거 요 숫자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건 또 어떻게 이게 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우선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파동을 그려 나갈 때 양편 넣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봉이 3개 올라가지고 다시 하나, 2개 빠지면 일목균형표는 상승 3, 하락 3으로 잡아요. 총 합치면 5, 1이거나 5개죠. 그 다음에 만약에 1, 2, 3, 4, 5 오르고 ABCD 4개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상승 5일에 하락 4일이잖아요. 근데 균형표는 이걸 표기를 할 때 이 파동 하나 I 파동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5, 또 하락 I 파동 하나가 5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2개 V가 합치면 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와 9를 합치면 2구 원래 18이잖아요. 중간에 겹치는 거 하나 빼고 17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9 오르고 9 내리면 이걸 이제 17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9를 또 올리면 또 하나 겹치는 걸 빼면 9 다음이 어떻게 되죠? 왜 이게 25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겹칠 때마다 하나씩 빼버리면 숫자가 너무 축약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목사님 이분이 세 번째는 그냥 26이라고 그냥 넣었더라고요. 근데 25나 26이는 하루 차이기 때문에 봉 하나 차이니까 뭐 시실한 게 그렇거든요. 딱 26마리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25나 27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26을 이제 핵심으로 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 3, 4, 2, 52 이렇게 쭉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파동으로 이제 배분을 해보면 한 번 오를 때 9라고 했다면 9 오르고 내리면 17이 되고요. 9가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면은 26짜리를 예, 이렇게 왔다면 여기 시세 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파동이 이제 계속 넣어보면 26이 세 번 갔다고 한다면 혹은 세 번 안 가더라도 총 가서 76이 되면 자 9를 1절 마디절자를 씁니다. 1절 관절할 때 한마디라면 26을 1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말이 소시세는 한 1기 정도 가면 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절대로 방정식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한 세 바퀴 정도 돌면 76이 되고요. 이걸 1순이라고 합니다. 돌순자, 순찰 뭐 할 때 그죠? 그다음에 76이 세 번을 가면 226 1환이라고 해요. 예, 동그라미. 그다음에 226이 세 번을 가면 676을 1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표에서는 1순환이 가장 큰 숫자예요. 대등수준이보다 더 큰 것들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 외에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여러분 파동에 각각 큰 파동에 넣어보면 226이 676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처음에 보시면 외우기 어려워요.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우기 쉽게 도해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문기능표가 원전에는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 쉬우시라고 자 9의 2배가 17이잖아요. 3배는 26이다. 그죠? 요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7을 2배 하면 원래는 27, 14, 34가 되는데 33이라고 정해두었어요. 33을 2배 하면 66이잖아요. 이게 또 하나 빼가지고 65로 가요. 65를 2배 하면 원래 130인데 129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을 3배 하면 76, 300, 226, 300, 676이 있었죠. 26을 2배 하면 52 혹은 51. 원전에는 50이라고 되어 있지만 51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반절, 반을 나누면, 반절이 아니라 반을 나누면 이걸 반기라고 하고 13이 있고요. 9를 반 나누면 소절이라고 해서 5가 있어요. 이건 아주 짧은 단길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오일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오일 조정받고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숫자가 많죠. 근데 실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몇 단계 이런 숫자, 그다음 한 중간쯤에는 33, 42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자 9가 1절이고 17이 2절이고 26이 3절이면서 1기였죠. 그럼 이것이 3배로 갔으니까 3절의 제분은 9절이죠. 그 다음에 26의 2배는 3절의 2배는 6절이죠. 17의 2배는 4절이죠. 맞입니다. 4절의 2배는 8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17과 26을 더하면 2, 3 합쳐서 5절은 40이에요. 이것도 그냥 더하면 43인데 42.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보신 복합수치처럼 파동이 아주 장기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런 숫자들이 막 더해지면서 새로운 숫자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이고 전환선 만들 때 이걸 썼고 기준선과 후행스팬에 이것을 썼고 52는 선행스팬 2를 만들 때 오늘로부터 52 고가저가 중심을 앞으로 26 보내가지고 이 전체는 76의 배열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이 좀 있었죠. 그죠? 여기 있었습니다. 기본 수치. 그리고 기본 수치의 가장 큰 목적이랄까 하는 것은 시세가 여기 있는 숫자들만큼 진행이 되면 뒤집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가는데 그래도 하고 갈까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뒷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러니까 원전 차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 대등수치로 가시면 대등수치. 대등수치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고 앞으로 시장이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할 때 저번에 내려올 때 이 시간 그럼 좌우가 이러면 같죠. 이거 대깔꼬만이라고도 그러고 그죠? 예, 그 미술에서 시메스트릭, 예, 좌우 대칭형, 예, 조각가 문신씨 마산이 난 그 유명한 조각가 문신 이분 조각품 대부분이 보면 좌우 완벽한 대칭으로 조각을 해요. 예. 그다음에 뭐 이 전체가 흘러온 시간을 여기다 대입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자 이건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내가 특정 기점 중심 이전에 흘러올 때 그 파동들에 걸린 시간들 그것을 앞으로 펼쳐보는 거예요. 가면서 어디서 걸릴지. 그래서 이건 아까 보신 기본 수치 숫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숫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적으로 제가 2020년 1월 17일 20일 상투를 치고 장이 대단히 큰 하락을 합니다. 자, 17일 금요일이고요. 18 토요일, 19일, 일요일, 20일이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장 마감한 이후에 다우지수 한번 찾아보세요. 2020년 1월 17일 날 마저 올라요. 그래서 우리 20일 날 월요일 날 미국이 오르니까 올랐다가 빠지면서 올랐다가 그 뒤부터 빠져내려갑니다. 미국은 이 17일이 고점 치고 빠지다가 나중엔 좀 2월에 조금 더 갔지만 예.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은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올렸던 그림이에요. 우리 그 일목 카페에 제가 이 중요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자리인데 여기서 이런 거꾸로 가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2001년 1월의 최상투예요. 2600 우리 대세 상투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보시면 2016년 1월 미국 2월 한국 이 사이에 바닥이 나옵니다. 바닥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게 103주입니다. 103주. 이 103주가 언제 오느냐 하면 올해 2020년 1월 17일이 들어간 이 주봉에 딱 와요. 일봉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483일이고요. 이 상투로부터 483일 1월 17일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1월 17일 날 올랐기 때문에 우리 장마감 이후에 우리는 1월 20일까지 올랐다가 그 뒤에 조정받다가 2월 반등 살짝 주고 아시는 그대로 3월 17일 1400포인트대로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저도 물론 1400선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분명히 큰 좌우 큰 대등 수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런 작업을 뭐 2002년부터 TV나 아니면은 주식 관련 커뮤니티나 여러분 제가 좀 올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일목요목 네이버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인데 여기서 보시면 1월 21일 날 이건 공개 투자 전략이라서 올린 거예요. 지난주 회원 채팅방에서 제가 그 카카오톡 채팅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위험한 자리가 왔다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2018년 1월 제가 아까 일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게 2018년 1일이라고 했습니까? 날짜를 좀 잘못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2018년 1월 대세상투 그리고 눌렀다가 여기 이게 이래요.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것이 하나 더 보면 여기 그 2016년 이게 8월 바닥인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84주짜리가 있고요.
이 8월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8월. 예, 작년 2019년 바닥하고가 84주, 83주로 한 주 차이 나요. 한 주. 이게 여러분 일목의 대등수치예요. 대등수치. 대등수치의 극단적인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떨어지면서 일목기록 기본수치 33일이었는데요. 여기 올라갈 때 29일이고요. 떨어질 때 17일이에요. 34의 절반이 17일이에요. 이거 하면 아마 16, 17일 나올 겁니다. 일수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17일 일목 기본수치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상투 친 게 보세요. 이 일수와 이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같죠. 이게 대등수치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하락연자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42일목 기본수치로 가는데 어떤 때는 33이 나왔다가 17이 나왔다가 42가 나왔다 이러면 이것 자체는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 날짜에 뒤집어지는 것을 목격하실 수가 있죠. 이 주봉에서 보면 이게 전체가 26주고요. 네. 그 다음에 9주 오르고 9주 빠지고 이 자체가 17주 바닥이죠. 그죠? 그 다음에 9주 만에 눌림 주고 9주 만에 또 고점 나오고 이 상투와 이 상투는 일목 기본수치 42, 43 여기서 여기 상투는 42주 예? 그 다음에 17 갔으니까 이 두 배면 33이라고 했죠. 거의 어쨌든 죽어보세요.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33이 가면 33 하시면 65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경계에 들어간 거죠. 물론 이래 놓고 또 쉬다가 다시 갈 수는 있고요. 다시 가면 그 다음 또 마디를 잡겠는데 여기 오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좀 경계해야 되겠는 걸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전 적용하는 부분은 뭐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단적인 2004년 8월 4일 바닥이 나오고 이게 하락이 42일입니다. 일목 기본 수치죠. 왼쪽에 보면 이게 56일이 걸리고요. 상투에서는 72일이 빠졌는데 오른쪽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43일 가서 이 일목 기본 수치에 하루 더 가고 대등 수치잖아요. 같은 거기서부터 빠지죠. 이 바닥 날짜가 며칠입니까? 최바닥에서 56일이죠. 이 왼쪽 56일하고 똑같죠. 좌우 대칭 대등 수치 V가 42 아니 56 V가 56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72일 걸렸다고 했죠. 그 72일 가보니까 큰 상투는 아니지만 상투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일목 기본수치 76일 76일 기본수치 바닥 찍고 돌아가고 이상하게도 좌우 길이가 그죠? 계속 같이 가면서 현재 시세에서 전환이 오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적나라한 정형적인 전형적인 기능표의 대등수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속 예를 들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